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경기는 이제 우리가 4월 경기, 5월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저스의 데이터셋을 보면 경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평균 관중수, 5월 평균 관중수, 죄송합니다. 10월 평균 관중수도 모두 7개의 평균 관중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것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더미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조합들을 다 고려를 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 변수들을 다 포함을 시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우리가 가능한 경우들 모두 7개월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로 더미 변수를 7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더미 변수는 7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4월에 경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5월에 경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4, 5, 6, 7, 8, 9, 10 모두 7개의 더미 변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를 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7개월 동안 경기가 진행되었고 7개의 더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하나를 빼고 6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슨 요일의 경기인지는 우리가 다 배제하고 몇 월의 경기가 있었는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이면 1의 값을 갖고, April이라는 변수는 4월의 경기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데이터셋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뷰 다저스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보면 4월의 경기, 5월의 경기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드냐면 이 끝에다가 Apri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첫 번째 경기는 4월 경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 두 번째 경기도 4월 경기였습니다. 그럼 1. 다 4월 경기였고요. 여기서부터 아마 5월 경기일 텐데 여기까지 다 1의 값을 갖고, 이제 5월 경기가 되면 이 경기는 0의 값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경기는 다 0의 값이 되겠죠. 이 나머지 경기들은 다 4월에 있었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월이라고 하는 변수, 5월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5월은 메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첫 번째 경기는 4월에 있었으니까 메이라고 하는 변수의 첫 번째 관측제 값은 0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4월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제로, 제로 쭉 가고 다 제로, 제로 가다가 이제 이 경기는 5월에 있었던 경기죠. 이 경기는 그러면 1, 두 번째 그 다음 경기도 5월에 있었습니다. 1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 6월에 시작된 경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시 0의 값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April, May, June, July라고 하는 변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건문만 잘 쓰면 우리가 April, May, June, July라고 하는 변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그래서 모두 7개의 더미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월의 평균 관중수는, 그러니까 4월에 있었던 경기들만 따로 우리가 그룹을 해서 그 경기의 평균 관중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월의 경기는 이게 다 4월의 경기들이고요.
관중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의 평균 관중 수는 이거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월의 평균 관중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A프롤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변수는 다 0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의 평균 관중 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상수항이죠. 알파와 베타4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월의 관중수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중에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4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둘은 이제 다른 식들과 다 함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어서 5월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5월의 경기이면 그 경기들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5월의 평균 관중 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5가 됩니다. 매이라고 하는 변수는 5월의 경기에만 1의 값을 부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때의 평균 관중 수 5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 어텐다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 알파와 매이라고 하는 변수의 계수인 베타5의 합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게 쭉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5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5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5월 경기가 이렇게 보이죠? 5월 경기가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기들의 관중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이 평균 관중 수 다 더한 다음에 5월 경기 관측치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5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경기부터 죄송합니다. 4월 경기부터 5, 6, 7, 8, 9, 10해서 모두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평균 관중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7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평균 값은 모두 7개가 나타나겠죠. 4월의 평균 관중 수, 5월의 평균 관중 수, 그래서 평균 값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7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estimate 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은 알파와 베타4, 베타5 등등등 베타10까지 모두 몇 개냐면 모두 8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베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해서 8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인포메이션의 그 개수는 사실 7개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 아이덴티파이 되었다고 해서 8개의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개의 평균값만 가지고는 8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형을 셋업하면 우리는 알파, 베타4부터 베타10까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와 7개라고 하는 평균값의 개수와 우리가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들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항을 아예 빼버리거나 이렇게 얘를 아예 빼버리면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은 베타4부터 베타10까지 정확히 7개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더미 변수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편의상 어떤 걸 제거해 볼까요? 얘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그러니까 April이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April 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그냥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알파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파는 결국 무슨 값이냐면 4월 경기들 여기서 한번 보시죠. 4월 경기들의 평균 관중 수를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무슨 값이냐면 여기에서 알파의 값이 됩니다.